우리 지난 시간에 원방까지 한 거 같고 평행이동, 오늘 도형의 이동 나갈 차례죠. 오늘은 테스트는 없고 3시간 내내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오늘이 진도를 좀 나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1 수학에서 나오는 도형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도형은 첫 번째 점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번째 직선. 그리고 세 번째 포물선. 우리가 이걸 이참수라고 부르는 거지. 이참수. 포물선. 네 번째 우리가 배웠었던 원. 요 네 가지 정도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이제 좀 두 가지 갈래로 찢어야 되는데, 이 외에 앞으로 이제 고2 때 배울 기하가 들어가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 점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어떤 도형이라고 보시고, 점은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점은 왜 좀 다르게 다루냐? 그러면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형의 이동을 첫 번째 우리가 각각의 도형을 그림으로 좀 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림으로. 첫 번째, 이 점이라고 하는 A, B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게 됐을 때 내가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게 점의 이동이야. 그럼 점을 이동을 할 때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이 이동을 분해를 해보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얘가 먼저 가로축으로 이동하고 세로축으로 이동하는 두 가지 이동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형의 이동을 항상 분석할 때는 항상 가로와 세로의 합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반영되냐? 식에 반영될 거야. 식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내가 A의 좌표를 X축, 가로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세로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다면 이 A, B는 어디로 가느냐? A 플러스 N만큼, 가로축으로 N만큼, 세로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걸 갖다가 합한 결과가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점을 이동을 할 때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점의 X 대신에 X에다가 M을 더하고 Y에다가 Y축의 이동을 더해주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직선이나 포물선이나 원도 하나의 도형인데, 원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자, 원을 예시로 들어봤을 때 내가 여기 있는 도형,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도형을 내가 이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되고 중심의 좌표하고 모든 점의 좌표가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는 모양이 나타나겠지, 그치? 자, 내 생각을 해봐. 우리가 방금 배운 건 점을 평행이동시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점을 하나하나 떼다가 여기다 이동시키는 게 낫겠어? 아니면 잘 생각해봐. 원을 이루는 본질은 중심과 반지름이거든?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중심의 좌표만 조금 변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중심의 좌표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똑같이 조정해 주는 게 편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그게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원뿐만 아니라 직선, 포물선 이런 모든 점을 제외한 모든 도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 되는데 우린 얘를 편하게 M, N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해야 됐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래 이 직선의 방정,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었어. 그치?
근데 중심의 좌표가 뭐로 변했어? a 플러스 m, b 플러스 n으로 변했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n의 제곱은 r 제곱으로 변하죠. 어서 와. 여기까지 해됐어? 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 내가 아까 점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킬 때는 각 점의 수식에다가 x축하고 y축의 좌표를 어떻게 됐어요? 더했어요. 그쵸? 맞아? 그런데 식은 도형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각각 원본에 있던 거에 빨리 들어와. 원본에 있던 거에서 뭘 뺐어? 이 이동을 빼버렸지. 그치?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야.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 중에서 우리가 지금 평행 이동을 한다면 우리가 점과 도형을 좀 구별해 줘야 되는데 식으로 봤더니 점은 그냥 x하고 y 좌표를 각각 점에다가 더하기만 해주면 끝났단 말이죠. 여기까지 해야 됐지. 그래서 점은 자 a, b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걔는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m, a b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죠. 더해주면 돼, 단순하게. 자, 그런데 나머지 모든 도형들은 저게 원뿐만이 아니라 직선, 포물선, 원 모든 도형에 대해서는 자, 기호를 봐요. f의 a, b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자. f의 x, y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 0이 있어야 되겠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항상 부호에 0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도 이거 전부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r제곱을 이쪽으로 이제 그 이항을 시키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원도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로 변하지. 그치? 이게 fx, y 즉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하느냐 잘 봐. 원본의 원래의 도형의 식에서 반대로 평행이동하는 만큼이 마이너스가 됐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따라서 도형은 f의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이라고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들어간다. 이게 평행이동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다시 한번.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이걸 갖다가 왜 평행이동이라고 하느냐? x축에 평행하게 y축으로 평행하게 좌표 평면에 대해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점에다가 n만큼 이동한 만큼을 각각 더해주면 평행이동이 완성이 돼. 어렵지 않지? 하지만 점하고 도형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도형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의 모습은 똑같은데 그 수식의 결과가 어때? 수식의 결과가 다르지. 더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빼버렸죠. 그쵸? 따라서 이렇게 fx, y = 0이라고 하는 건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고 똑같이 내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도 점과 도형은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가게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죠?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현재 이해됐어? 늦게 왔잖아. 그냥 일찍 다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문제 한번 봅시다. 10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0페이지. 미나 책 안 가져갔어? 네, 또 이거로 섞었어요. 우리 이제 선행 나가잖아. 선행 나가잖아.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고 있냐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한번 여기 있는 내용도 읽어보면서 그 문제 한번 풀고 있어봐.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점하고 기타 도형의 평행이동은 다른 모습이 있다. 자, 다시 요약하면 점은 그 점에다가 평행이동 한 만큼만 더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도형은 잘 들어. x 대신입니다.
x 대신 그러니까 x 자리에 통으로 x-m을 대입해주고 부호를 빼주는 거야. y 대신 y-n을 대입해준다. 부호를 반대로 뺀다.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로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100페이지의 도형을 보면은 256번 해석을 좀 정확히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도형 그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서 들어와. 하나 물어볼게. 나은이 책 가지고 왔니? 오케이. 자, 먼저 256번 한번 볼게요. 자, 3,2가 어디로 이동했어? 6,-1로 이동했죠.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자, 이거를 통해서 자, 점 1,2로 거기 정확히 읽어야 돼. 1,2로 옮겨지는 거야. 1,2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따라서 1,2가 나중에 결과가 된다는 거지. 그럼 처음엔 1에서 3을 빼면 되니까 -2,2에서 반대로 3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의 점은 -2,5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다음. 그럼 유제도 한번 보면은 2,3을 4, 이거 유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1,2로 옮겨지는 점이지 1,2가가 아니야. 요거 이제 솔직히 좀 주어 헷갈리게 해가지고 치사하게 속이는 건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게 점이고 도형은 아까 다르다고 그랬지. 자, 여기 집중해야 돼. 258번 직선 이것도 도형이에요. 2x-4y 플러스 k 이꼴 0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잘 들어.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 부호를 반대로 해서 빼줘야 돼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에 -3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지 -4. 자, y 대신에 y-5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k가 0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도형은 점이랑 다르게 평행 이동이지만 x 대신에 요 이동한 것만큼을 빼야 되고 y 대신에 y 이동한 것만큼을 빼서 x 대신에 y 대신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 이게 어디를 지난다고? 얘가 -5,1을 지나니까 x에다가 -5, y에다가 2 대입해주면 k값 나오겠죠. 이렇게. 또 하나의 도형은 260번 같은 평행이동 도형인데 fx, y = 0. 이게 무슨 표시라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표시라고요. 그쵸? 자,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f의 x-a, y-b는 0으로 평행 이동을 했어요. x가 x-a로 바뀌었지 도형에서.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미나 이해돼? y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야?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도형은 반대다. 자, 이거에 의해서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이꼴 4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이꼴 0으로 옮겨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자, 집중해. 방법이 왜 두 가지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가 x 대신에 a만큼 같고 y 대신에 b만큼 같기 때문에 본래 있는 식의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 x 대신에 x-a를 대입하는 거. 제곱 플러스. 자, y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 y-b를 대입하는 거. 이꼴 4. 이렇게 먼저 대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를 쫙 전개를 해주면 뭐랑 똑같다?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는 0이랑 똑같다. 즉, 두 개의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a하고 b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도형은 항상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내가 이거 그림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 원의 본질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 자, 무슨 얘기야? 이 원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중심의 좌표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아까 본 것처럼 점을 평행이동을 해서 점을 그냥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서 다시 원방을 다시 만들어도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b 마이너스 3, 에이? 내가 왜 저걸 마이너스 3 썼지? 이렇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플러스 b로 뭐가 이동을 해요? 중심이 이동을 하죠. 그쵸? 중심이 이동을 하면 내가 x에서 이거를 빼서 x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아니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돼? 2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해석해서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한 거에 중심이 맞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봐.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평행이동을 해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b로 변했죠. 그쵸?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이 2인 그러한 원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이 바로 얘잖아. 따라서 그 평행 이동한 결과에 저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4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이 중심의 좌표는 0,2가 되고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죠. 따라서 이동한 후에 x좌표와 이동한 후에 y좌표가 똑같음을 이용하면 a 값은 2고 그 다음에 b 값은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사실 본질을 이용하는 게 계산이 조금 빨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질을 이용을 하는데 원 말고 모두 이거에 이제 포함이 되냐면 원 말고 포물선이 있지.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죠? 어려워 혜인이? 그래서 요약합니다.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수업을 간만에 했더니 나도 목이. 여러분들도 간만에 아침에 수업 들으니까 피곤하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 일찍 다녀. 자, 요약합니다. 그 늦게 온 친구들은 앞에 부분 내가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서 이제 공유해 줄 테니까 앞에 부분 꼭 확인하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건 도형의 평행 이동이에요. 왜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냐면 도형이 이게 좌표평면 위에서 이게 도형이든 점이든 원이든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할 건데 그 이동은 항상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이동을 해서 그 이동의 결과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민하게 봐야지. 자, 만약에 점을 기준으로 하면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항상 x축과 y축의 어떤 이동의 합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평행 이동이라고 불리는 거야. 자, 그러면 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걸 a, b가 그 교재에 있는 대로 하죠. 자, 점 x, y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때는 단순하게 평행 이동한 걸 x하고 y에다가 각각 더해주면 돼.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도형이란 말이지. 똑같이 도형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한다면 f의 x, y 이꼴
0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가 f의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자, 여기에서 모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f가 없이 순서쌍만 있는 건 점이야, 그치? 그런데 f 괄호하고 0 있는 걸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라고 불러요. 마치 y는 fx가 함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됐어?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m하고 n을 반대로 어떻게 빼버리게 된다. 이게 요약이야. 끝.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다음. 늦게 온 사람도 이거 알아들었냐? 나은이는? 자, 그럼 256번, 69번 한번 해봤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만 시작하면 되는데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우리가 알기로는 2차 함수,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포물선. 그쵸? 자, 이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자, 그럼 그 결과는 잘 봐. 도형이니까 평행이동한 걸 각각 x하고 y에서 빼야 돼요. 자, 이래서 y 대신에 y-m-2, m 플러스 1을 빼준 거는 x 대신에 x-m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m의 플러스 3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얘가 어디에 접한대? x축에 접하는 포물선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얘를 y는 좀 귀찮긴 하지만 전개해서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뭐 쓰면 돼? 판별식이 0 쓰면은 되겠지, 그치? 되겠어? 이게 첫 번째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항상 식을 조지는 방법은 연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축의 방정식이 1이에요. 그쵸? 1, 그리고 저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2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치? 포물선의 본질은 꼭지점이란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 1,2가 어떻게 점 2,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새로운 꼭지점을 만들었는데 얘가 x축에 접한대. 즉, 이 꼭지점 좌표가 얘인데 얘가 x축에 접하니까 y좌표가 0이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뭐가 쉬워? 식이 쉬워? 그림이 쉬워? 그림이 훨씬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본질이야. 그 다음에 포물선은 꼭지점이 본질이에요. 그 특성이 되는 점을 갖다가 찍어서 그걸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시 식을 전개하면 돼. 다행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식보다는 뭐가 편하다? 항상 그림으로 해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거예요. 연재 이해 안 됐어? 됐죠? 자, 다음 대칭이동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평행이동이라는 말에서 얘가 항상 x축과 y축으로의 이동을 갖다가 합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공부를 할 때 꼭 그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하세요. 그림 좀 그리면서. 자, 그러면 대칭이동도 도대체 대칭이동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고 얘도 점하고 도형을 대칭하는 걸 좀 달리 설명해 줘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봐. 자,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대칭이동은 하나는 점 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 대칭이 있어요. 자, 점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내가 어떠한 점이든 어떠한 도형이든 그걸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점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본질이 되게 중요해. 점 대칭은 뭐예요?
점대칭이 뭡니까? 그걸 그림으로 알아둬야 돼. 자, 거기다 적어놔. 점대칭은 180도 회전이동입니다. 180도 회전이동. 그 점을 중심으로.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봐. 자, 내가 A, B라는 이 점을 X,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내가 요만큼 가가지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대칭 이동이. 그치? 그럼 그 모양은 이 점을 180도 회전 이동시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도형을 180도 회전 이동시켜서 도달하는 점이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도형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 삼각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길이가 똑같게 한 점 나오고, 그치? 또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게 한 점 이렇게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은 길이로 이만큼 해서 얘를 세로 이어버린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내가 이 세 개의 도형의 세 점을 모두 이 점에 대해서 180도만큼 회전 이동시키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점대칭의 본질은 180도 회전 이동이라고 적어 놓으면 좀 편할 겁니다. 그 모양을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선대칭은 무엇이냐? 얘들 초딩 때 많이 해봤잖아. 뭐 아이고 데칼코마니라고 하시죠. 저 선행이 빠른 친구들은 유치원 때도 한번 해봤을 텐데 그 종이 접어가지고 거기다 물감 뿌려놓고 이게 탁 접어, 그치? 그럼 그 접은 선 중심으로 좌우가 동일하게 어떻게 돼? 복사가 되죠. 그렇죠? 그게 선대칭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선대칭은 그 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복사가 되는 모양이 된단 말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미나 이해됐어?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수식으로 하기 전에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대표적으로 점대칭을 공부할 때는 점대칭하고 선대칭을 공부할 때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원점에 대해서. 자,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룰 건데 첫 번째는 점은 점부터 보죠. 자, 점 같은 경우 내가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0,0에 대해서 점대칭을 한다면 여기 길이는 똑같고 얘가 180도만큼 회전 이동이 되는 지점에서 점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 길이하고 같은데 지금 얘가 가로축이 A, 세로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며 반대편에도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동을 하면서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난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A였단 말이지? 여기 길이가 A였으니까 가로 길이는 똑같이 A가 되고 세로 길이가 B였으니 똑같이 세로 길이도 B만큼 되는데 좌표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뀌죠. 이해됐어? 즉 점대칭의 결과는 X하고 Y의 절대값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만 바뀌는 거야?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점 대칭이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점을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 우리가 이제 도형을 대칭 이동해 볼게. 자, 두 번째는 도형인데 첫 번째는 기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라고 하는 도형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대칭 이동을 해볼 건데 이건 원점 대칭을 해도 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치? 이 자체가 원점 대칭인 도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선대칭을 한번 해볼 거야. 선대칭. 점대칭과 선대칭 비교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y = x를 어디에 선대칭을 시킬 거냐면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잖아. 축에 대해서. 그럼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어렵지 않지. 됐어? y 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이거는 y축으로 접든 x축으로 접든 다 똑같이 나와요. 됐지? 그래서 y 꼴 x하고 y 꼴 마이너스 x는 대표적으로 중요해. 점 대칭이면서 원점 대칭이면서 각각의 x축 또는 y축에 대해서 선대칭인 성격을 모두 지니는 도형이 돼.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어렵지 않죠? 자, 요게 대표적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이 특성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얘네들을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점을 이제 이 a, b라는 걸 어디에도 대칭으로 시킬 거냐면 원점 대칭을 시켜봤잖아. 그거를 이제 각 선대칭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에 오고 얘가 a, 마이너스 b가 되지. 그래서 얘가 x축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시킨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이만큼 가고 좌표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b로 바뀌게 되지. 그래서 얘가 뭐에 대칭인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y축.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됐어? 자,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이 a, b를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요. 그쵸? 자, 그럼 그 모양을 볼게. 여기에도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축에 대해서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다면 이쪽에 대해서도 이 y축에 대해서도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b인 추계방정식이 삼각형이 똑같이 합동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지. 따라서 a, b를 내가 y 이꼴 x에 대해서 대응시키면 a, b가 뭐로 바뀌어? 가로좌표가 b, 세로좌표가 b로 b, a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하고 y좌표가 어떻게 된다? 바뀌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a, b를 내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응시킬 거야. y는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이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 갔다가 다시 요만큼 가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지지. 여기까지 해야 돼? 다시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하고, 그쵸? 다시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90도가 되면서 이 길이만큼 똑같이 가는 형태의 뭐가 만들어져? 점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y꼴 마이너스 x 대칭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y꼴 마이너스 x 대칭인 경우에는 자, 잘 봐. 자,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a, b만큼의 뭐가 만들었어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쪽에서도 여기가 길이가 a, 여기의 길이가 b인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똑같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바뀌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자, 이제 식으로 볼게요. 점 a, b를 첫 번째 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a, b는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값은 x하고 y의 값은 변화가 없이 부호만 마이너스로 변해요. 여기까지 해야 됐지. 자, 두 번째, 이걸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켜? y 꼴 x에 대해서 먼저 이걸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시킬게. x축에다가 먼저 대칭을 시켰더니 이 a, b가 뭐로 바뀌었어요? a, 마이너스 b로 바뀌었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내가 이걸 x축에다가 대응시켰더니
어디 좌표가 마이너스로 처리가 됐어? y 좌표가 마이너스로 처리됐죠. x축의 대응을 대칭시켰는데 이게 y 좌표가 반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걸 y축에 대해서 이동시키는 걸 볼게요. a, b가 뭐로 변했어? 마이너스 a, b로 변했죠. 그쵸? 마이너스 a, b로 변했기 때문에 y축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얘는 뭐가 변한다? x 좌표가 변한다. 어렵지 않지? 됐어요? 자, 세 번째. 이걸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야. 자, 그럼 아까 a, b가 어디로 갔어? b, a로 갔죠. 그래서 얘는 x하고 y의 좌표가 모두 변하지, 그치?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y 이꼴 x잖아? y하고 x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됐어? 따라서 a, b가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면 서로 좌표가 바뀌어버리는 꼴로 가게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어디 있다? 여기에 요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이 y축에 대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됐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a, b가 어디로 갔어? 됩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가서 y하고 x하고 자리를 바꾼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죠. 그쵸? 그럼 얘는 순서대로 얘랑은 b하고 a가 좌표가 바뀐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틀림없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도형을 평행이동시켜야 되잖아요. 도형. 그치? 자, 도형을 한번 평행이동시켜 볼게. 그림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 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자,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기울기가 아무래도 있으니 기울기가 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합시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 갈 때 1 가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x 마이너스 1, 절편 마이너스 1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첫 번째는 어디에다 대칭을 시킬 거냐면 방금 봤었던 것처럼 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란 말이야.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네들이 180도로 휙 돌아가죠. 그치? 모든 점이 180도만큼 휙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게 어디로 가겠어? 요렇게 이제 돌아가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여기가 뭘로 바뀌고 1로 바뀌고 여기가 뭐로 바뀌고 마이너스 2로 바뀌어서 요렇게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점에 대해서 이 원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절편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은 1로 가고 여기는 다시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점을 이어버리면 새로운 뭐가 만들어져?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y는 이게 똑같이 2분의 1x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1로 바뀌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한번 볼게. 이거는 어떻게 바뀐 거랑 똑같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다음에 쟤를 갖다가 전부 y에 있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준 걸로 바뀌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따라서 도형도 fx, y 이꼴 0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f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꼴 0으로 바뀐다. 도형의 이동은 점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 평행 이동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평행은 반대로 대칭은 그대로.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또 볼게. 저기 있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을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어차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데 대칭시킬 게 없죠.
자체가 축 위에 있으니.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x축에다가 대칭이동을 시키면 내가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잇는 형태로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있지. 자, 그럼 이 식은 y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반대로 변했죠. 음수로 변했지. 얘가 2 갈 때 얘가 1 이렇게, 그러니까 2 갈 때 1 내려가게 되므로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되고 절편이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얘는 뭐가 변한 거냐면 이것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다음에 그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다시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이걸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하면 점과 똑같이 뭐 대신에 y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딱 점과 또 동일하게 바뀐다고 확인을 했으니 만약에 이 도형의 방정식을 y축에다가 평행이동을 시키면 y축이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로 결론을 내도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y =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얘는 y하고 x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의 x, y = 0이 y =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된다면 f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 0으로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면서 모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 대칭이동은 평행이동과는 다르게 점과 선에 대한 어떤 대칭의 수식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평행은 반대로, 그치? 대칭은 그대로. 요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어려워, 쉬워요? 괜찮죠? 자, 그러면 먼저 대칭이동을 먼저 볼 건데 첫 번째 2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니다.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피곤하고 졸립죠? 104하고 105,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104하고 105페이지에 1, 2 점의 대칭이동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본 다음에 일반적인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설명하고 도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봐봐. 대칭이동에서 대칭이동의 정확한 그 모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점대칭은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이동, 선대칭은 선에 대해서 복사.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림과 수식을 좀 동시에 기억해 주면 되죠.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든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든 그 식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뭔가를 대신 대입한다라는 것들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얘기하지만 직접 손으로 확인해 보면서 써봐야 돼. 알겠어? 식이 어떻게 변하고 이걸 손으로 쓰면서 외워야 돼요. 저거 눈으로만 확인하면 되게 헷갈려. 알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일일이 손으로 써가면서 이거 집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부터 헷갈리게 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268번 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배운 거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게. 칠판 지우개 한 6개 써야 되는데 왜 4개밖에 없어? 이런 부족한데? 아우. 자, 268번 한번 볼게요. 어이구, 씨. 자, 268번. 자, 점 3, -6을
자, 1번.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자, 여기 집중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가 바뀌죠. 그러니까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3,6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변해? 값의 절대값은 변하지 않고 X하고 Y에 둘 다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됐어? 자, 네 번째 얘를 직선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하고 y하고 뭐가 바뀐다? 위치가 바뀐다. 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면서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감. 이렇게요. 됐어? 이거 일일이 여러분들 점 찍어가지고 대칭 이동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도형으로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도형 할 만한 거 있나? 도형을 이동시킨다. 276번 한번 볼게요. 자, 276번으로 갈게. 276번 보면 276번 그 뒷페이지에 109페이지로 넘어가. 자, 1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에 이꼴 1을 자 1번 자 이거 봐야 돼.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y가 들어가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는 그대로 놔두는데 y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고. 이렇게요. 됐어? 자, 두 번째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그럼 y는 그대로인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게 돼.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자, 세 번째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3의 제곱은 1. 이게 원점 대칭이야. 됐죠? 자, 네 번째 y 이꼴 x 대칭이다. 그러면 x 대신에는 y가 들어가고 다시 y에 대해서는 x가 들어가게 돼서 y-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시킨다. 자, 그러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원래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y가 들어가게 되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이꼴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나 점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차이점 알아도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 어디로 다시 가보면 105페이지 보세요. 자, 조금 어려운 거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밖에 안 봤냐면 원점에 대한 0,0에 대해서 대칭이동밖에 안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점 A, B에 대해서 내가 대칭이동을 할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자, 여기에 x, y라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A, B를 기준으로 180도 회전이동을 해서 나온 결과가 x-, y-라고 합시다. 그럼 x-, y-하고 A, B하고 x, y는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해도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때? 같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결국은 A는 x하고 x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x 다시가 a 좌표가 되겠죠. 자, 봐요. b는 2분의 y 더하기 y 다시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모르고 그러니까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결과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x 다시는 2a-x라는 식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y 다시는 2b-y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x, y라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얘는 2a-x, 2a-y가 된다. 요렇게. 어렵지 않지? 아니, b 미친. 2b-y가 된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점 조건이라고 불러. 잘 알아둬야 돼요. 중점 조건. 이 a, b는 이거하고 이거의 뭐다? 중점이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0번에서 보면 점 3,-1을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그림으로 보면 대충 3,-1을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나는 이 점을 원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중점 조건에 의해서 얘는 2 곱하기 a 거기서 뭘 빼줘? 얘를 빼주죠. 마이너스 3, 됐어? 그 다음에 2 곱하기 뭐? 여기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시킬 이 점을 2배 하고 거기서 원래 좌표의 y좌표를 빼줌.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 5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게 일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됐어? 자, 그럼 도형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도형은 없나? 자,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내가 278번을 한번 해볼 거거든. 자, 여기 보세요. 278번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4의 제곱 이꼴 4를 어디에 대해서 3,-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럼 보자. 이거 식으로 하면 이제 일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식으로 하면 되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본래 대칭 이동을 하려고 했었던 원의 중점의 좌표를 2,4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은 정우야 눈 떠라. 마이너스 2,4를 3,-2에서 대칭 이동한 점에서 여기서 다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이 점에서부터 어떻게 6 플러스 2, 2a 마이너스 b 2a 마이너스 x 그치?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8 즉 여기는 뭐가 돼? 8, 마이너스 8이 새로 만들어진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방정식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x-8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어때?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씨 이것도 뭐 하려니까 272번도 어떤 그거잖아. 에이씨 이거 이론이 따로 있거든. 272번 별표 치시죠. 272번 이쪽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지? 문제가?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평행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배운 게 대칭이동이에요. 대칭이동에서는 점대칭과 선대칭을 공부했는데 점대칭은 사실 지금 0,0 즉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먼저 공부한 거야.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치? 그리고 나서 지금 공부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즉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얘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 x축, y축을 했고 사실 얘가 y는 이렇게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의 대칭 이동은 원점하고 일반적인 네 가지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쉬운데 첫 번째 y는 ax 플러스 b하고 이제 a, b에 대한 일반적인 대칭 이동을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이건 공부를 했어. 그치? 따라서 얘는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2a-x, 2b-y로 간다. 이게 결과가 뭘 이용한 거라고? 중점 조건을 이용을 한 거라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을 이동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270번 보시면 그게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저기는 272번 자 5,3을 직선 y는 2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70번 자 먼저 볼게요. 얘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하자 5,3은 대충 이쯤에 있겠죠. 그럼 내가 5,3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 길이만큼 다시 이렇게 쭉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하자는 거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5,3하고 그 다음에 x 다시 y 다시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우리는 이 점을 a, b라고 놓을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a, b는 뭐였냐면은 이 점에 뭐였어? 중점 조건이었단 말이지. 여기까지 해야됐죠. 여기까지 해야됐죠? 자 그리고 a, b는 어디 위에 점이냐면 y는 2x 플러스 3 위에 점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다시 y 다시를 구하려면 알다시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어? x 다시는 2a-5라고 하는 식을 쓸 수가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y 다시는 2b-3이라고 하는 식을 쓸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이 점하고 이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중점 조건을 쓴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됐지. 자 근데 A하고 B를 알아야지 우리가 얘네들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 돼? 다시 A하고 B를 알아야지 결국은 이 점을 알 거 아니니. 자 근데 봐봐. 요 직선하고 내가 5,3하고 얘를 이은 게 수직이죠. 수직 조건.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기울기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그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5,3하고 2a-5하고 2b-3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5,3하고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됐어? 자 그럼 2a-5에서 5 빼주면 2a-10분의 2b-3에서 3 빼면 2b-6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해야됐지. 자 따라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4b 플러스 12는 2a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일단 2a 플러스 4b가 22, 즉 a 플러스 2b는 뭐가 돼요? 11 요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a, b는 이 위에 점이니까 b는 2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식이 나와. 됐어? 그래서 a, 2b하고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을 연립하면 a하고 b가 나오죠. 됐어요? 이게 중점 조건, 수직 조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다시 봐. 자, 이거 순서 흐름대로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5,3을 2,3의 y는 2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을 q라고 할 겁니다. 그림의 모양은 2x 플러스 3, y는 2x 플러스 3을 그러니까 5,3을 2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 좌표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5,3하고 x 다시, y 다시의 중점을 a, b라고 하면 첫 번째 a, b는 이 위의 점이니까 b는 2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하며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a 여기 그 x 다시를 쓰게 되면 x 다시는 2a-5고 그 다음에 y 다시는 2b-3이다 라고 쓸 수가 있지. 이게 x 다시 y 다시죠. 세 번째 5,3하고 이 q점의 기울기하고 요거하고 기울기를 곱하면 얘가 수직이므로 즉 이 점을 그러니까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5,3과 여기 q점이라고 그랬죠. q를 이은 직선 기울기 곱하기 y는 2x 플러스 3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통해 가지고 얘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거야. 네 번째 그걸 뭐랑 연립해? 3의 식을 뭐랑 연립한다? 1의 식과 연립한다. 할 게 좀 많죠. 단순 덧셈 뺄셈이지만. 그래서 이 흐름을 다시 볼게. 자, 그래서 이게 x-y-고 5,3하고 x-y- 이번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자 2a-10분의 2b-6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저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b가 뭐가 돼? 2a 플러스 3이다라는 이 두 가지 식을 연립을 할 거야. 따라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12가 2a 마이너스 10이고 그러면 2a 플러스 4b가 22, 즉 a 플러스 2b가 얼마? 11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을 하면 a하고 b 나오죠. 그래서 b 대신에 요거 대입을 해볼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2배에 2a 플러스 3 얘가 11이 돼서 4a, 5a 그 다음에 플러스 6이죠. 11이니까 a는 1이고 a가 1이니까 b는 뭐가 되겠어? b는 5가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y-는 마이너스 3, y- 하면 얼마야? b가 5죠. 10에서 3 빼면 7 이렇게 되겠네요.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런 식으로. 조금 할 게 많지만 어렵진 않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한번 해보세요. 결과 똑같이 나오지. 해봐. 따라 해봐. 이거 해놓고 280번 나랑 같이 조금 복잡한 거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영상으로 꼭 확인해서 학습하도록 해. 자, 마지막으로 280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거든. 자, x제곱 플러스 y-5의 제곱 이꼴 4를 직선 L이라는 거에서 대칭 이동을 했어. 그 L이 뭔지 모르겠어. 그걸 대칭 이동을 하면은 x 플러스 7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꼴 4가 된다. 그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 L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하고 절편을 알아야 되겠지. 그치? 문 열어놓고 가.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오로지 이 원 두 개밖에 몰라요. 그쵸? 근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거든? 자, 그럼 보죠. 우리가 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을 그리기보다는 두 개가 지금 원의 반지름이 똑같으니 점을 가지고 장난을 칩시다. 첫 번째 중심의 좌표는 0,5가 되고
두 번째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가 돼요. 그걸 갖다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0,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에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뭐가 된 거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0,5가 1로 가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보니까 점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을 우리가 A, B라고 두게 되면 A, B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 두 중점에 뭐가 돼? 이 두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는 일단 이 두 점의 중점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7, 2분의 5 이게 A, B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됐어?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7,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L의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L의 직선의 기울기 곱을 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면은 M하고 얘 두 점으로 이제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할 거야. 그럼 얘하고 얘 직선의 기울기는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0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7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1이 되겠네. 그치? 맞아요? 그럼 직선 L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7,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5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 L이야.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건 뭐밖에 없냐면 이렇게 이 점은 이동하기 전과 이동 후의 중점의 좌표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수직으로 만나고 이거밖에 없어. 어렵지 않지? 그래서 대칭 이동을 다 끝냈으니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꼭 필수 확인 문제도 꼭 한번 풀어봐야 돼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중요한 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 이쪽 평행이동, 대칭이동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최단거리 문제야. 최단거리. 평행이동에서 활용 문제가 최단거리 문제거든. 자, 예를 들어서 필수 확인 문제 볼게요. 자, 필수 확인 문제 287번 한번 볼게. 111페이지 287번 실력 업문제인데 잘 봐. A가 2,3이죠. 그 다음에 B가 6,5예요. 자, 그런데 2,3하고 6,5하고 Y축 위의 점하고 X축 위의 점에 대해서 A, P, P, 그 다음에 Q, Q, B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봐. 이 설명을 잘 들으면 여러분도 최단거리의 전문가. 잘 봐. 결국은 내가 A, B, A 2,3에서 6,5까지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될 걸 편한데 Y축 위에 이무의 점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당구 치는 것처럼. 요새는 당구 안 치냐? 안 쳐? 안 해?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당구장 갔었는데. 그래서 당구장 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잡으러 와. 그러면 선생님들이 당구장에 와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도망친다고 PC방으로 가. 그럼 PC방 선생님이 또 있어. 그렇게 그물식으로 몰이해서 잡혔는데. 어쨌든. 얘가 내가 2,3을 이렇게 해서 B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지 얘 최단거리가 나올까? 잘 봐. 항상 이동은 X축으로의 이동과 Y축으로의 이동을 분리를 하는 거야. 그럼 볼게. 나는 X점의 좌표는 X는 A에서 요만큼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인이 이해돼?
이해돼요? x는 항상 y점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그치?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돼? 2 갔다가 6 갔다가 가니까 얘는 8만큼 이동하죠. x축으로는 항상 8만큼 이동을 하게 되지. 근데 y축으로는 y점은 내가 여기를 x축을 찍고 다시 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3 갔다가 다시 얼만큼 가? 5를 가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y축으로도 항상 얼만큼 움직여? 8을 고정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그러면 얘네들 A에서 B로 가는 거리의 최대한 거리 값은 8루트이겠네요. 이렇게. 이게 뭔지 이해돼?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이해 안 돼? 이해되죠? 이걸 X축으로, 그러니까 X좌표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얼만큼을 가야 되는가. Y좌표가 반드시 얼만큼을 이동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좌표로 가는가. 그렇게 분리해서 보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최단거리 문제 274번을 한번 보죠. 274번 있잖아. 여러분들이 274번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래? 이걸 이용을 해서. 그리고 나랑 한번 비교해보자. 거기 해설 말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보니까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구하는 거죠.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됐어? 자, 그러면 거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이거거든? 어차피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를 지나가는데 얘랑은 다르게 얘가 X축, Y축으로의 X축, Y축으로의 평행 이동으로서 얘가 분리가 안 돼. 왜? 얘는 X축, Y축이 아니라 기울기가 있는 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있는 점을 찍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만큼을 갈지가 전혀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있는 그 기울기가 있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거기를 찍고 가는 것들은 우리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야. 오로지 어디? 이렇게 X축하고 Y축에 평행한 이 X축하고 Y축을 찍고 가는 거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이동이 가능한 건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내가 여기를 찍고 여기를 가려면 4,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4,1을 Y = X에 대해 대칭시키면 1,4가 되고, 그러면은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7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두 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 A하고 B라는 점을 각각 이렇게 각각의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각각의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거거든? 근데 얘는 그 움직이는 점이 Y = X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점을 이 점에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돼요. 이해됐어? 항상 움직이는 벽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근데 그게 결국 X축하고 Y축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대칭을 생각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한다? 얘가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고민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좀 그것만 여러분들이 봐줘서 복습을 해주면 돼. 다음. 그래서 도형의 이동까지 끝냈는데 여러분들 앞에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 아무래도 다 까먹었을 거다. 직선, 원, 다음에 좌표 다 까먹었을 것 같다. 집에서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봐. 어차피 5월 5일 어린이날에 쉬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기지, 그치? 어린이가 아니잖아? 왜 어린이이고 싶어? 어린이가 아닙니다. 너는 청소년입니다. 알겠어? 그 뭐가 달라지는 거야? 내 기준은 그래. 촉법 소년이면 어린이. 촉법 소년이면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5월 5일에 쉴 때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잘 놀러 가는 데가 용산, 성수, 가산
요 세 군데라는 썰이 있던데. 맞아요? 아, 놀러 가질 않아? 아, 그래요. 좋지. 그래서 앞에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2학기 거 교과서 있죠. 공수2. 안 받았나? 안 받았구나. 맞다. 여기 있는 기본 기본서에 있는 기본 개념, 점과 좌표 이런 거라도 하루 안에 조금 독파하도록 해. 그러니까 쓰면서 한번 외워봐. 알겠어? 그걸 좀 추천합니다. 그 다음, 오늘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서, 우린 오늘 집합도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해. 왜? 왜 그런 논란 토끼눈을 하고 봐.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집합이라는 거 새로운 거 들어갈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냥 집합이 무엇이냐? 집합.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임입니다. 근데 이 모임이라는 게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 키워드는 이거야. 명확한 기준으로 뭔가를 가른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구분을 짓는다는 게 사실 되게 직관적인 거긴 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한다. 크게 뭐로 분류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으로 남, 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그치? 그럼 기준이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성별이 되는 거겠지. 어떤 거? 염색체. X, Y 염색체냐? X, X 염색체냐? 그치? 이런 거죠. 또 하나, 어떤 걸로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냐면 이런 걸로 구분할 수도 있죠. 18세 미만과 18세 이상. 그 얘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나이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원래 쭉 이렇게 있었던 것들 어떤 기준에 따라서 2개 또는 3개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기준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18세 미만의 남, 여 이렇게. 그럼 기준을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지. 18세 이상의 남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여러 개가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게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가 구분이 돼요. 따라서 집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근데 수학에서 이제 집합은 그 기준이 수학적으로 되게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수는 없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알겠어요? 왜? 내가 봤을 땐 내 자식이 아무리 못생겼지만 내가 봤을 땐 내 자식도 진짜 이쁘거든. 그런 것처럼 이런 불명확한 기준으로는 집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는 집합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얘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과 종류 2가지를 먼저 공부를 할 건데 종류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종류를 먼저 공부할 건데 종류는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공집합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공집합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 집합이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특별하게 원소라는 것들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기준으로 A라는 집합이 만들어졌고 B라는 집합이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럼 A에는 A라는 알파벳과 B라는 알파벳, 그 다음에 B에는 C하고 D라는 알파벳, 그 공통 부분에 E라는 알파벳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각각 A, B, C, D, E는 이 집합들의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는 뭐다? 기준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공집합은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이에요. 우린 그걸 공집합이라고 따로 정의를 합니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10 이하의 자연수 라는 기준으로 자연수를 갖다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하면 1부터 10까지가 딱 확정이 되죠. 그쵸? 그게 집합 안에 들어가면서 1부터 10까지의 각각 자연수가 그 집합의 원소가 되며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걸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지?
자,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개 많지. 그치? 1부터 무한대까지 막 1씩 증가하면서 숫자를 무제한으로 내가 완성을 할 수 있으니.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의 종류는 공집합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렵지 않지? 자, 이제 표현을 한번 볼게. 그러면 일일이 내가 집합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집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일일이 글자로 써야 하는가? 그쵸? 수학은 항상 뭐예요? 그게 귀찮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한집합을 갖다가 정의를 하면 쓰긴 쓸 수가 있어. 유한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집합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집합을 표시할 때는 첫 번째, 집합의 이름을 대문자 알파벳으로 쓴 후에 이러한 원소들을 중괄호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A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야. 어렵지 않지? 이런 방법을 원소를 일일이 나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소 나열법 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명확해. 장점은 원소를 일일이 볼 수 있는 거고, 단점은 만약에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1부터 100까지를 갖다가 일일이 나열해야 되잖아. 그 쓰기 귀찮을 거 아니야. 팔 없어 안 돼. 빽빽이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결과, 야, 그러면 A라는 걸 그냥 여기다 조건을 써버리지 뭐. 100 이하의 자연수가 훨씬 어때요? 효율적이잖아. 왜? 1부터 100을 다 나열하는 것보다. 그치? 돌고래 정도의 지능이라면 100 이하의 자연수가 1부터 100까지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냥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없어 보여서 여기다가 꼭 이거를 갖다가 추가하기로 했어. 항상 x바, x는 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앞에 디폴트에 뭐가 붙어야 돼? x바 x는 이게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그 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들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그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x 안에는 100 이하의 자연수 1, 2부터 100까지가 다 들어가 있음. 그걸 갖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쭉 나열해버리면 그게 원소 나열법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공집합은 특별하게 공 해놓고 딱 이렇게 쳐버려요. 이게 공집합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소가 없는 집합. 어렵지 않지? 됐어요? 자,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과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방법을 배웠고, 또 하나 그 집합을 뭐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A라는 집합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원소를 그림 안에 넣은 이 표현 방법을 벤, 다, 이, 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됐어요? 이게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표현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몇 개 공부를 좀 해보죠. 119페이지에 개념 확인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개념 확인. 집합에 의해서 거기 NA라고 하는 거 기호 하나 더 나왔네요. N 해놓고 괄호하고 A. 뭐라고 그러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합 A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NA는 몇 개가 되는 거니? 10이 되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조건제시법으로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타낸 거는 NA가 뭐가 되겠어? 100이 되겠지. 됐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좀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119번 가지고 이야기를 좀 119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집합 A에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개념 확인 119 A가 1번 A의 원소가 1하고 3하고 9 세 가지가 있으면 그때 집합 원소의 개수는 3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A는 무슨 집합이에요? 유한 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조건 제시법을 잘 해석해야 돼. A라고 하는 것은 X바 X는 절대값 X가 1인 정수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절대값 X가 1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하고 집합 표현해야 되죠.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된다? 2개가 된다 이렇게. 세 번째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A X바 X는 X가 1에서부터 4까지인 자연수. 자,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2하고 3 두 개죠. 그러니까 NA는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해됐어? 됐죠? 네 번째 A가 2, 4, 6, 8 거기서 50까지. 자, 그럼 하나 퀴즈 낼게. 4번에 이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걸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험 문제 중에서 가끔 하나 나오니까 X바 X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2, 4, 6, 8, 10 짝수죠. 근데 뭐 이하? 맥시멈이 50이니까 50 이하의 짝수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몇 개 있어? 얘가 2 곱하기 25까지잖아. 2 곱하기 1에서 2 곱하기 25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니? 개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몇 개? 25개. NA는 25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뒤에 넘겨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조금 집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해볼 건데요. 1번은 하고 2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3번부터 볼게.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3번. 어떠한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야. 따라서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A는 1, 2, 3, 4, 6, 12. 얘가 12의 양의 약수죠. 양의 약수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번이 여기에서 1, 2, A다 라고 하는 표현. 2번 2가 삼지창 표현. 3번 3이 삼지창 표현이 아님. 4번 4가 삼지창. 5번 5가 삼지창 표현이 아님.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우리가 집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1, 2, 3, 4, 6, 12 얘는 A의 원소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글이 아니라 만약에 수학적 기호로 표시한다면 요 삼지창 표현 있지. 얘 해놓고 A 이렇게 쓰면 삼지창 쪽이 향하는 쪽이 집합이 되는 거고 이쪽에 원소가 들어가면 A는 집합 A의 원소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럼 1번 어떻게 해석할까요? 1은 A의 원소다. 맞죠? 2는 A의 원소다. 맞지? 3은 A의 원소가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럼 3번은 어떻게 읽어?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읽는 거죠. 근데 3은 A의 원소니까 3번이 틀린 거지. 4는 A의 원소다. 맞죠?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호도 하나 알아둬야 된다는 거지. 원소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 됐어요? 자, 두 번째. 5번 조건 제시법을 가지고 우리가 요거 A 집합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보세요. 자, 5번. 자, 집합 A는 두 가지 집합이 제시가 돼 있어. 1하고 2라는 집합으로 제시가 돼 있고 B라는 집합은 자, 3하고 4라는 집합으로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때 C라는 집합을 정의를 할 건데 여기 원소가 어떤 모양으로 A 플러스 B라는 원소의 모양으로 된대. X바 이런 것처럼. 그
그 다음에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고. 자, 이게 무슨 뜻이야? C는 A하고 B의 원소 가지고 만들 거예요. A하고 B의 원소 가지고 만들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각각 가지고 와서 더해줌. 됐어? 더해줌. 그럼 A 원소는 1, 2, B 원소는 3, 4잖아.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 A는 1하고 2고 B는 그러니까 B 원소는 3하고 4가 되거든. 그럼 내가 더할 때 1하고 3 더하고 1하고 4 더하고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2하고 3 더하고 2하고 4 더하고가 나오지. 그치? 즉 이렇게 더해주면 4, 5, 5, 6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두 개는 어떻게 돼? 중복이 되니까 C는 집합이 4하고 5하고 6 세 가지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이게 집합의 표현 방법이야. 그럼 2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 5번에 2번하고 유제 6번 여러분들이 잠깐 하고 계세요. 자, 5번에 2번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번을 보면은 A하고 뭐 새로운 꽃표 B 이런 집합을 연산을 할 거래. 근데 그 집합의 조건을 봤더니 그 원소 X는 X는 A하고 B를 곱해주는 거래요. 그러다 보면은 A는 어디에서 가져와?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 즉 A하고 B에서 원소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그걸 곱해준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1하고 A의 원소는 1하고 2, 그 다음에 B의 원소는 3하고 4 두 개죠. 그럼 얘네들 곱해주면 3, 곱하면 6, 곱하면 4, 곱하면 8 이렇게 되니까 A 곱 B의 원소는 뭐가 된다? 3하고 4하고 6하고 8 4개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집합의 원소 그 조건 제시법을 가지고 집합의 원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열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됐어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라는 7번에 보면 전체 집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 전체 집합. 근데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집합은 뭔가 기준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집합이 그냥 X는 남자라는 하는 집합이 있고 B X는 여자 뭐 이런 집합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집합을 갖다가 포함하는 어떤 전체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어떠한 집합 남자하고 여자는 뭐에 포함돼요? X는 인류에 포함되지. 인류. 그쵸? 그래서 어떠한 집합이 넘을 수 없는 그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개념, 뭐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기준을 부여해서 A하고 B라는 집합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집합의 바운더리가 되는 기본 집합의 전체 구성이 되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7번에 보시면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1부터 100까지로 나오죠. 전체 집합이 1, 2 해가지고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됐을 때 집합 A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대. 첫 번째, 5는 A의 원소에 들어가야 됨. 이제부터 연산을 좀 해볼 거예요.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자, 나번을 보면은 조건 가가 이렇게 되고 조건 나를 보게 되면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다. 자, 그리고 X 플러스 Y가 A의 원소이면 X 플러스 Y는 A의 원소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치? 볼게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은 5가 A의 원소다라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봤더니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이면서 X 플러스 Y가 A에 동시에 속하게 된다면 X 플러스 Y는 A의 원소에 전체 집합이 아니었니? 그쵸? X 플러스 Y가 전체 집합에 속한다면 X 플러스 Y는 A의 집합에 속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보자. 일단 5가 A에 속하죠. 그쵸?
그 다음에 5는 A에 속하니까 X하고 Y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게 있어 없어?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게 없지. 여기 X하고 Y가 서로 다른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X가 5, Y가 5가 되면 X 플러스 Y 10은 어디에 속해? 전체 집합에 속하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A에 속하게 되니까 첫 번째 A는 5가 전체 원소에 속한다면 10도 어디에 속해? A에 속하게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10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이 여기 두 번째 5가 A에 속하고 10도 A에 속했잖아. 그 다음에 15는 어디에 속해? 전체 집합에 속하죠. 원소죠. 그러면은 10하고 5를 더한 15도 어디에 집합이다? 이거의 집합이다. 됐어? 그러면 또 확정해가지고 10 이렇게 하면은 20이 전체 집합이니까 40도 전체 집합이 될 거 아니야. A에 속할 거 아니야. 미나 이게 뭔지 이해돼? 그럼 이게 순서대로 어떻게 갈 거냐면 A 해놓고 5해서 5 두 개 더한 거 10 그치? 이거 두 개 더한 거 15 됐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거 20.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더한 거 25. 그 다음에 뭐 뻔하겠어? 30 가능해? 35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100까지가 어디에 들어가? A의 원소에 들어가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A의 원소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인?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가장 작은 거라고 그랬지. 가장 작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20개가 된다. 100까지니까. 어렵지 않지? 그래서 가장 작은 집합 A를 구하시오. 20개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8번 한번 해볼래? 8번?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8번 한번 해봐요. 8번. 유제 8번. 자연수를 원소로 가는 집합 A야 되게 무한 집합이죠. 일단 1이 A의 원소지. 네. 그럼 1이 A에 속하면 10에서 1 뺀 것도 A에 속하죠.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응. 1이 A의 원소잖아. 네. 아니지. X가 원소인데 네. 1이 A에 속하는 거야. 네. 그치. 이게 X야. 그럼 1이 A의 원소면 10에서 뭘 뺀 것도. 그치. 그럼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A의 원소는 일단 1하고 9 나왔죠. 됐어? 근데 9가 또 속하니까 10에서 9 뺀 것도 속하지. 1하고 9를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1하고 9밖에 없죠. 1하고 9 됐어? 다들 됐죠? 자, 이거 보면 8번 보시면 전체 집합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히 이제 그 확장이 되는 자연수예요. 그쵸? 자연수 집합입니다. 자, 근데 그 원소, 집합 A구나. 아니, 전체 집합 자연수라고 하죠. A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요. 근데 1이 A의 원소가 됐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X가 A의 원소라고 한다면 10에서 X를 뺀 것도 A의 원소다. 근데 1이 A에 속하니까 10에서 1 뺀 9도 A에 속하죠. 근데 9가 A에 속하면 다시 10에서 9를 뺀 것도 A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항상 1하고 9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이렇게 집합의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합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자, 이제 무한집합하고 유한집합까지만 하면은 오늘 진도가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예요. 자, 그럼 9번에 보기 볼게. 두 자리 자연수는 유한하지. 그치? 10부터 99까지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유한집합입니다. 5보다 큰 짝수 개 많지. 그치? 무한하게 확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인 실수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 x가 허수여야 되니까.
따라서 얘는 공집합이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거기 밑줄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공집합이다. 따라서 유한집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됐죠? 자, 리을 번 0하고 1 사이인 유리수. 개 많죠? 유리수라는 건 진짜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지. 다음에 11번 볼게. 자, 11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애매한 거고 11번 같은 거는 사실 트릭이야, 트릭. 눈속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1번 눈속임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봅니다. 자, 11번 좀 헷갈릴 건데 보니까 n에 n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11번에 1번.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틀려요. 왜 틀리냐면 봐봐. 자, n 안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집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n, a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보통 집합 a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소로 나열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a라는 기호 대신에 집합 자체가 이 n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얘는 0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니까 이걸 수정하면 n의 그러니까 0을 원소로 가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럼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n에 해놓고 중괄호 1 하고 n에 중괄호 괄호하고 중괄호 3 보면은 이건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얘는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근데 원소의 개수는 다 1개로 똑같음. 그러니까 얘도 틀리지. 됐어? 다음에 3번 n에 여기 해놓고 마이너스 2 얘는 1이죠. 원소의 개수가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n에 괄호 해놓고 여기 중괄호 2 무슨 뜻이야?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는 뜻이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얘 몇 개? 2개 맞죠? 미나 이해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n의 0, 1, 2 그럼 이제 네 번째에 n의 괄호하고 집합 0, 1, 2는 n의 괄호하고 중괄호 0하고 1하고 2는 얘는 3이겠네요. 그쵸? 3개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의 중괄호 1하고 2는 2개겠지. 그러니까 3에서 2빼면 뭐다? 1인데 얘는 0이라고 했으니까 틀림. 됐어요? 자, 5번 좀 별표 쳐볼래? 5번에 왜 별표 치냐면 자, 5번을 보시면 n 이렇게 해놓고 중괄하고 내가 알기로는 이거 공집합의 표시인데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n에 괄호 해놓고 얘는 공집합인데 플러스 n에 괄호하고 중괄호 2하고 3 자, 이게 4가 맞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4가 맞으려면 얘는 2고 얘는 1이고 얘는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하고 얘는 1하고 각각 1하고 2가 맞지만 얘는 아닙니다. 자, 차이가 뭐냐면 얘는 괄호 안에 중괄호하고 공집합이 있지. 그러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떤 형태가 되는?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원소가 되는 거죠. 그게 숫자가 꼭 아니더라도 돼. 아니어도 돼. 뭔가 개판인 집합의 기호가 개판인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중괄호 이렇게 해놓고 이모티콘 이런 거 들어가도 얘도 집합이야. 알겠어? 이런 것도 집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괄호 안에 들어간 건 모두 원소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인 거 아니야. 근데 그 원소가 뭐가 될 뻔?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됐을 뿐.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이니까 n에 얘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틀리냐면 이거 자체가 공집합으로 여기 안에 뭐가 없어? 중괄호가 따로 없죠. 얘는 이 자체로 그냥 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집합의 기호야. 얘는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원소가 가진 집합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차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건 공집합이거든.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0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써야 돼.
미나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헷갈리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차이는 뭘까? 얘는 공집합이고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새로운 집합입니다. 요 차이 알겠어? 그래서 중괄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집합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로 인식하는 거고 원소로 인식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집합 기본적인 것까지 공부를 했으니 여러분들 숙제는 122페이지까지 그 유제하고 필수 해제하고 필수 확인 문제 있지. 내가 뭐까지는 바라지 않냐면 실전 연습 문제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필수 확인 문제하고 기본적인 문제 유제 여기까지는 풀어와야 돼. 어디서부터? 100에서부터 어디까지? 122페이지까지. 알겠어? 그리고 도형 이동할 때 써가면서 꼭 하시고 오늘 가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안 놓쳐. 알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 다음 주에 숙제 122페이지까지 꼭 해오시고요. 알겠어? 다음 주에는 아마 저기 뭐지? 그 테스트를 보긴 할 거야.